네, 오늘은 숫자로 보는 시장입니다. 오늘의 숫자가 48억 달러인데요. 무슨 이야기인지 몰라도 숫자가 큰 거 보니까 엄청난 데이터가 나온 것 같아요. 아마 우리 뷰티 업계가 올해 상당한 이정표를 세우는 한 해가 되지 네.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의 누계 화장품 수출액이 바로 48억 달러를 돌파했다라는 얘기인데요.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한 18% 정도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면은 올해 사상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 네. 이러한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렇다면은 상반기에 벌어들였던 것만큼 그 이상을 하반기에 벌어들인다. 사실 이 부분은 지난 2021년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상반기에만 46억 달러를 기록을 했었는데요. 네. 상당히 100억 달러 고지를 넘어가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는데 아쉽게도 그때는 92억 2천만 달러로 100억 달러를 돌파하지 못했죠. 네. 근데 그 당시 때도 보면요. 상대적으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수출이 더 잘 된다라는 네. 이러한 그 통계가 있었습니다. 특히 올 하반기에는 상반기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아주 미국이나 중국 아주 큰 이벤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추수감사절, 땡스기빙 데이가 11월 맞아요. 말에 있는 거고요. 칠면조 열심히들 먹는 이쁘게 화장하고 먹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바로 뭐 전 세계적으로 바로 크리스마스 시즌 이런 게 있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광군제라는 그 대대적인 행사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그 소비 패턴이 강화가 되는 화장품 관련주들의 하반기 수출에 더 드라이브가 걸리는 게 아니냐 이러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물론 뭐 우리가 그동안 뭐 K와 관련된 K 컨텐츠 뭐 K 뮤직 여러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K푸드부터 해서 바로 이러한 것들이 영화라든가 뭐 넷플릭스를 통해서도 그렇고 드라마, SNS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K뷰티에 대한 그러한 어떤 간접적인 홍보 효과가 주요하지 않았겠느냐. 뭐 홍보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드라마에 나와 있는 우리 배우들이라든가 또는 뭐 가수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저희가 봐도 참 너무 이쁘고 그렇죠. 또 남자들도 멋있고 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다 이제 화장품에서 비롯된 거다. 이제 이런 식의 얘기들도 나오고 있다라고 물론 뭐 화장품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네, 맞습니다. 그러한 요인들이 작용이 되면서 기초 화장품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스킨이라든가 로션 그리고 이제 색조 화장품 쪽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제품군이 다양해진다라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뭐 외신이라든가 또는 뭐 유튜브나 이런 걸 보면은 뭐 한국 화장품으로 뭐 비포 애프터 뭐 이런 것도 맞아요. 종종 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어떠한 그 기능성 측면에서도 상당히 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장점이 부각이 되는 그러한 요인들이 작용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 무엇보다도 이제 이러한 과정 속에서 전 세계 195개국에 수출을 한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조금 뭐 먹고 마시고 바르는 나라들은 다 진출하고 있다. 그렇네요. 이렇게 볼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제 뭐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코트라를 중심으로 해서 무역협회도 그렇고 이 중소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더욱더 이렇게 지원을 강화시켜 나가는 이러한 요인들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중국을 기준으로 보면은 한 12억 달러 정도 그리고 미국이 8억 7천만 불, 일본 같은 경우도 4억 8천만 불의 수출을 기록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과거에는 수출하면 무조건 다 중국이 대부분을 차지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증감률을 보면은 수출액 증감이 미국 쪽에서만 무려 61%나 급증을 했다라는 네. 거죠. 전년 대비했을 때.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일본 시장이라는 것은 가장 뷰티하고 또 전 세계에 내놓으라 하는 뭐 프랑스 업체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일본을 석권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이제 작년, 재작년부터 뭔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올해 또 이렇게 꽃을 피우는 모습들인데 일본도 21%나 급증을 해주는 모습을 보였고요. 반면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14% 감소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면서 사실 상반기에 시장을 주도했던 그러한 그 화장품 관련주들이 대중국 관련주들보다는 이런 미국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또는 동남아시아 쪽, 일본 이런 쪽들이 특화가 돼 있는 그 기업들이 더 좋은 실적이라든가 시세 흐름을 보여주었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K-뷰티에 대한 인기가 이제는 수출 데이터로 확실하게 증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수출 실적 꾸준히 좋았고요. 이미 눈높이가 많이 높아진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1분기 서프라이즈에 비해서 2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런지 좀 부합하거나 쇼크가 올 가능성도 함께 제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지난 우리가 1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나오는 4월, 5월부터 어떤 종목들은 차이가 있지만 4월 초나 3월 말 이후부터 한 3개월 동안을 새로운 시세 흐름들을 주도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한 그거에 부합돼서 1분기 실적들이 또 상당히 좋게 나왔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흐름들이 2분기, 3분기 올해 내내 이어질 것이냐 라는 부분에 대한 퀘스천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아까 우리가 전체 통계에서 우리가 추정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상반기보다도 더 좋은 그런 어떤 수출 실적이 이루어진다라면은 전체 캐파가 100억 불이 넘어간다라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고 네. 또 바로 미국이라든가 유럽 또는 일본 쪽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급증해주고 있다라는 것도 상당히 의미 있는 요인 아니냐 이런 측면으로 볼 수가 있겠고 또 중국이 마이너스 14%를 기록했다라고 하면은 다시 말한다면은 소비의 여력이 생길 수 있는 과정으로 가고 있다. 네. 이런 쪽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눈높이가 낮아진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의 대표적인 종목 코스메카 코리아의 실적단을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이 그림을 여러분들 같이 한번 보시면은 어떠한 흐름으로 진행이 되냐면 매출단은 지난 2021년, 22년 그리고 작년에 4,700억 정도의 매출 그리고 17%의 증감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전체 매출은 5,400억 정도 15%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내년에도 매출 13% 이상.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요. 영업이익단을 한번 보겠습니다. 2021년에 3,900억 정도의 200억 그리고 2022년도에 3,990억, 뭐 4,000억 정도의 104억이었는데 이 2023년도 작년에 4,700억의 매출에 영업이익이 무려 492억이나 났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저가권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해서 물량만 많이 팔면 되지 않아 마진은 적더라도 네. 뭐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이제는 매출만큼 뛰어난 영업이익을 달성해 줄 수 있는 고가품의 제품들도 판매가 되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러면서 374%나 급증을 해주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 흐름들이 올해 만약에 뭐 급격하게 꺾이는 이런 흐름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매출단도 15%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올해 예상되는 매출과 영업이익도 653억으로 전년에 이렇게 492억, 전년 대비했을 때 374%나 급증했는데 여전히 30% 이상을 달성해주는 그리고 내년에도 20% 이상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뭐 영업이익은 뭐 마찬가지고 순이익도 뭐 말할 필요가 없겠죠. 네. 이러한 부분들은 방향성이 계속 우상향되고 있다는 게 중요하다. 이런 점을 여러분들이 좀 염두에 두시면서 올해 아무래도 2분기 실적과 관련해서는 뭐 전망치에 예상치에 부합되는 종목들이 조금 못 미치는 것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나 전망치에 부합되는 것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출 증감이 크게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경쟁력이 있는 그런 쪽으로 조금 선별하고 차별화되는 그런 어떤 전략이 2분기 이 실적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접근해야 될 내용 아니겠느냐 이렇게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매출이나 영업이익 쪽에서 우상향의 추세를 계속해서 보일 것인데 그 원인으로는 하반기 성장세 지속 그리고 매출 다변화를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중국 수출액이 감소하고 북미 쪽에서 고성장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국 이에 따라서 기업들의 주가도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자세하게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과거에는 뭐 화장품 관련주 뭐 이러면 무조건 뭐 우리가 매수하거나 이러는 분들도 많았지만은 요즘은 네. 뭐 공부들도 많이 하시고 또 다양한 곳에서 나름대로 이제 분류를 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것처럼 제가 나름대로 많은 화장품 관련주들이 있는데 그래도 좀 괜찮다고 생각되는 종목들을 좀 나름대로 분류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겠는데요.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종합 메이저로 우리가 아모레퍼시픽과 LG 생활건강을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두 기업들의 주가의 모습도 또 차별화됩니다. 네. 아모레퍼시픽은 발빠르게 전환을 하면서
미국 쪽이라든가 이런 쪽으로도 진출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빠르게 나타났는데 LG 생활건강이 사실은 제일 늦었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종합 메이커 업체들도 주가가 또 차별화되는 모습이 나타났고 반등도 오늘 아모레퍼시픽은 빠르게 나왔지만 LG 생활건강은 상대적으로 좀 처지는 네.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OEM, ODM 업체, 그러니까 OEM, ODM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간단하게 설명하면 OEM은 서동구가 A라는 회사에다가 요거 그대로 만들어 줘 하면은 OEM 업체입니다. 그런데 제가 의뢰를 하는데 야 니네들이 뭔가 레시피가 있고 잘 되잖아. 네. 이름은 내 이름으로 해서 팔아줘. 이렇게 되면 이제 ODM 업체가 되는 거죠. 네.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냥 결국 ODM 업체라는 것은 나름대로 기술력과 생산 능력과 여러 가지 면에서 자기의 독자 브랜드를 만들어 가고 싶어하는 네. 회사일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당연히 단가도 ODM 업체는 높겠죠. 네. 바로 이러한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기업들의 실적과 관련돼서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접근하면 좋겠는데 OEM, ODM 업체 중에서는 한국콜마라든가 코스맥스 그리고 코스메카 코리아, 잉그루드랩 또 CNC 인터내셔널, 한국화장품 제조 특히 이 OEM, ODM 업체들을 보면은 주가들이 또 다 비싸요. 여러분들이 접근할 때 네. 무슨 뭐 1, 2만 원짜리 또는 뭐 몇천 원짜리가 아니라 뭐 10만 원대 이상 가는 그러한 종목들도 있으니까 그만큼 어떤 면에서는 밸류를 주고 있다. 이런 측면으로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브랜드샵이라고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한 그 대표적인 종목 중에 뭐 토니모리라든가 뭐 클리오라든가 마녀공장, VT, 아이패밀리 SC, 삐아 이러한 종목들을 우리가 이제 브랜드샵으로서 체크를 또 별도로 하면서 여러분들이 접근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드리고 또 유통 대표적인 게 이제 실리콘투가 이번 구간에서 상당히 좋은 그런 화려한 그러한 시세 흐름을 보여주었죠. 그리고 네. 또 뭐 청담 글로벌이 상대적으로 미미했는데 청담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 쪽 유통과 관련된 이러한 부분이 부각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뒤늦게 이제 올라가긴 했습니다만은 상승 여력이 상대적으로 좀 적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비상장입니다만은 뭐 올리브영 우리가 뭐 다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맞습니다. CJ의 계열사로 돼 있고 이 기업 분할하지 않는다라는 것 때문에 오히려 이제 CJ도 부각이 됐던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뭐 계속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고 그리고 용기 쪽에서는 이제 펌텍 코리아가 상당히 경쟁력 있게 움직여주는 대표적인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우리나라 화장품이 경쟁력이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원료가 어떤 면에서는 뭐 감히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은 제약 그 KGBMP 같은 이러한 청정 그리고 아주 이 환경적으로도 상당히 그 기능적인 면에서도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네. 원료를 사용한다라는 측면에서 이 원료 업체들도 여러분들이 좀 계속 보시면 좋겠네요. 대표적인 것들을 보면은 AS텍이라든가 대봉 LS 그리고 선진 뷰티 사이언스 이러한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이 나름대로 구분을 하시면서 현재 시장에서 같은 화장품 관련주들도 짝짓기를 하면서 움직이는 때가 있죠. 원료 관련주들이 움직일 때와 또는 유통이 움직일 때 또는 브랜드샵이 움직이거나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염두에 두시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OEM, ODM 쪽이라든가 그리고 또 이 원료 쪽 이쪽에 좀 포커스를 맞추면서 여러분들이 대응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OEM, ODM 업체나 원료 쪽 함께 짚어보시고요. 네, 카테고리별로 나눠서 살펴봤는데 결국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하나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미국에 특화된 기업들을 좀 살펴보면 좋겠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몇 가지 종목을 제가 위치들하고 해서 좀 체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네. 대표적으로 물론 뭐 한국콜마와 코스맥스가 뭐 전 세계 이 뭐라 그럴까 OEM, ODM 시장을 뭐 장악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네. 아닙니다. 그런데 코스맥스를 여러분들 한번 좀 보시면은요. 대부분의 주가의 위치들이 그렇습니다. 지난 3월 중순을 기점으로 하면서 거의 뭐 3개월 동안 이러한 그 상승 흐름을 보이고 그리고 뭐 3월 중순 내지는 3월 말부터 지금 한 달 동안 가격과 기간 조정을 거치는 이러한 모습들이 진행이 되고 있죠. 근데 만약에 어떠한 종목들이든 간에 이러한 어떤 3개월 동안의 상승 흐름을 보이고 나서 가격 조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크게 이루어진다라면
상당히 그 가격 하락폭도 아주 큰 이러한 어떤 모습들이 연출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실적이라는 부분이 뒷받침돼주고 기대감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조정의 폭도 제한적이라는 거죠. 네. 이러한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이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 무조건 뭐 더 빠져라라고 기다리지 마시고 현재 자리 정도 이게 이제 또 지난번에 5월 달에 고점을 형성하면서 저항을 작용했던 자리가 돌파가 됐단 말이죠. 그 자리가 지금 지지로 바뀌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같은 자리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직 본격적으로 상승 추세로 반전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관심을 갖고 분할 매수의 관점 그리고 혹시라도 이 고점권에서 물리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뭐 계속 뭐 제가 방송을 통해서도 화장품 관련주들 뭐 VT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올해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은 그러한 관점에서 혹시 물리신 분들도 지금 자리에서는 오히려 추가 매수로 대응하는 자리가 나올 수 있다. 반면에 절대적으로 좀 매도는 상당히 상대적으로 좀 소외되는 흐름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실망 매물이라든가 또는 뭐 포기하거나 뭐 손절하는 물량이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 자리는 최소한의 반등은 나올 수 있는 자리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리고 아까도 이제 우리가 재무제표를 간략하게 봤습니다만은 이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가 이제 작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 시점부터였었죠. 이 시점부터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렸던 대표적인 종목이 되겠습니다만은 현재 시점에서만 놓고 본다라면 이 종목이 여전히 이 종목은 같이 움직이다가 5월 달부터 뒤늦게 이제 급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리에서도요 거의 뭐 이게 조정다운 조정 한 번 없이 이렇게 횡보해주는 구간들이 연출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실적단에 있어서의 주도주는 나야라는 거를 강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코스메카 코리아는 뭐 단기든 중장기적이든 여러분들이 조금은 관심은 더 가지면서 대응을 해도 되지 않겠느냐. 계속 지금 예상치에 부합되는 이런 실적들 그 이상 기대감을 가지면서 사실은 미국 쪽에서 가장 특화되어 있는 쪽에 한 종목이 바로 코스메카 코리아고 그 연결 회사인 잉그로드랩이다. 네. 이러한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코스메카 코리아가 부담된다. 그러면 잉그로드랩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략해 볼 만한 그러한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또 한 종목은 이제 색조 화장품 쪽에서 혹시 이 클리오 제품도 우리 김앵커님 사용하시나요? 네, 생각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주가가 잘 가겠군요, 그럼. 네. 맞습니다. 간접 홍보된다고 또 뭐라고 그러면 안 되는데 이 클리오 같은 경우도 보십시오, 여러분들. 거의 뭐 주가가 비슷하죠. 3월 달부터 횡보 조정을 보이다가 4월 달에 이제 이런 시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6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가격과 기간 조정을 보이면서 주가가 이제는 어떠한 흐름으로 진행이 됐습니까? 요 캔들을 없애고 보면은 어때요, 여러분들? 이 파란 다이아가 이제 약해지고 결국 파란 선으로 바뀌어 있는 상태 속에서 이제 시그널이 빨간 시그널이 나왔다 들어왔다 합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이제 클리오의 경우에도 어느 정도의 하방 경직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또 이 클리오도 관심을 갖고 보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오늘 화장품주에서 조정을 마무리 짓고 대장 역할을 해준 종목은 사실 이 VT입니다. 네. 아마존 프라임데이에서도 이 VT의 대표적인 거 제가 하도 얘기를 해서 저도 쓰고 있습니다만 바로 리들샷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또 한 번에 뭐라 그럴까요? 그 돌풍이라고 그럴까요? 네. 뭐 그런 걸 일으키는 게 아니냐라는 기대감들이 어우러지면서 역시 이 종목도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렇게 2월, 3월까지 횡보 조정 이후에 4월부터 박스를 돌파해주는 이 흐름들이 잘 연출됐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아주 좋은 수익을 안겨다 줄인 대표적인 종목인데 그리고 급격하게 하락 조정 이후에 다 비슷한 패턴이에요, 지금. 그렇죠? 여기서 하방을 잡아주면서 거래도 오늘 실려주고 이렇게 급등으로 전환되는 이러한 모습들을 감안해서 본다면 바로 이런 자리들이 횡보해주고 있을 때 하락이 마무리되면서 조금씩 여러분들이 매수에 가담하고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위치였다라는 것을 확인해 줄 수 있고요. 이번 상반기에 시세를 주도해 왔던 유통 쪽에서의 강자, 실리콘투 같은 경우도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렇게 수렴하는 과정들을 만든 다음에 거래가 실려주면서 바로 5월부터 뭐 한 달 반 동안 시세의 흐름이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종목이 만약에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고 그냥 단기적으로 어떠한 수급에 의해서만 움직인 종목이었다면 급격한 하락이 연출이 됐을 겁니다. 통상적으로 저점 대비 이렇게 급등을 하면은 뭐 50% 조정
그 이상도 조정을 보이는 그런 어떤 흐름이 됐을 텐데 이러한 자리에서 3분의 1 정도만 조정을 보이고 그리고 여기서 이중 바닥을 형성해 주는 모습들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났다라는 것은 최소한도 직전 고점을 중심으로 한 지지와 저항의 패턴 그리고 흐름을 보면서 수급들이 좀 더 이어진다라면 직전 고점도 다시 또 돌파하러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면서 이 실리콘2 같은 종목 아까 말씀드렸던 VT, 클리오, 코스메카 코리아, 코스맥스 이러한 한 5개 되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